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회사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아는데요. 오늘 여러분하고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잡코인에 전 재산을 올인한 다음에 코인이 상장되기를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창업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노하우죠? 나가지 말아주세요. 나가지 말아주세요.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예상하고 계시겠지만은 오늘은 그래서 이제 창업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어그로를 좀 끌어봤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우선은 여러분이 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창업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오래 일을 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창업하면 좀 실패할 확률이 높구나. 여기에 대해서 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창업은 창업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예,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실패할 확률이 높겠고 두 번째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유행 타는 프랜차이즈 있죠. 예, 대표적으로 요즘에 사례를 들자면은 이제 뭐 마라탕 이제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뭐 탕후루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너무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얘기일 텐데 돈이 너무 없는 거죠. 창업을 하기에. 그러다 보니까는 차입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업체가 실패했을 때 엄청난 부담을 지게끔 되다 보니까는 좀 무리한 경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경영에 실패할 확률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사업체는 사실 5번 진입 장벽이 가장 좋은 장치인 것 같습니다. 진입 장벽은 말 그대로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는 장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것이 뭐 대규모의 자본이 되었든 아니면은 음 특수한 기술이 되었던 아니면은 국가 공인 자격이 되었던 뭐 아니면 인맥이 되었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사업을 시작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가 있다면은 사실은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5번 진입 장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내가 저기에 기준을 다 충족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는데요. 신청 자격은 첫 번째로는 이제 예비 창업자가 되겠죠. 예비 창업자가 되겠고 올해는 지금 모집이 끝났습니다. 내년에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차분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집 분야가 첫 번째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형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 형. 그래서 내가 어느 사업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텐데요. 여기 지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화 자금을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무슨 아이템이 있다. 근데 그것을 사업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만드는데 상당히 자본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텐데 거기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사후 관리까지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정책자금 연계나 다른 지원들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아무래도 선정이 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 제도를 설명해 드리게 된 거는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제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설명을 들어도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디스크 통증 치료에 필요한 어떠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냈고 이제
재작년에 선정이 됐죠. 예. 이 친구가 제가 말씀드린 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업에 정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반대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제가 그랬죠. 너무 준비가 없는 창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 친구는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준비란 게 뭐냐? 제일 좋은 거는 관련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심사를 할 때, 어떤 그 제조업체에서 라인이라고 그러죠. 예, 생산 라인 하나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라인을 그대로 떼가지고 독립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망이나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그냥 사업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확실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업체를 좀 이제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분야에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또 예를 들면 경력이 없는 분야에서 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라는 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분야, 제가 아까 그랬죠. 이제 유행 타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지가 않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바이오 헬스에 해당이 되고, 내 지금 창업하려는 사업체가 요 초격차 분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 번 차이가 국가 간에 한 번 차이가 벌어져 버리면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분야를 10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 10개를 이제 초격차 분야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시스템 반도체, 두 번째가 바이오 헬스, 세 번째가 미래 모빌리티, 네 번째 친환경 에너지, 다섯 번째 로봇, 여섯 번째 빅데이터 AI, 일곱 번째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여덟 번째 우주 항공 해양, 아홉 번째 차세대 원전, 열 번째 양자 기술. 예, 여러분들 딱 듣기만 해도 뭔가 마법사들이 마술 부리는 분야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만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아주 풍부한 국가 지원 정책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셔라. 이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자본이 너무 모자란 상태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 필요 없이 그냥 병원에 남아도는 유유시설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병원이 이제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지원금이 나오면 써야 되기 때문에 딱히 지금 당장 쓸 것 같지도 않고 활용도도 낮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병원에 없는 기계들을 이렇게 자꾸 사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학교나 이런 곳에다가 이제 그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병원 유휴 시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크게 자본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유휴부지 활용 방안 이제 조감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국가 시설이나 아니면 국가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서는 의외로 유휴 시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내가 초기 자본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성은 사실 결핍에서 나온다는 거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친구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화 자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사업화 자금 수혜를 받으면서 그 자기가 평소에 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떠올려 그 구상했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친구가 아무것도 없이 다 저한테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거 못해요. 못합니다. 몇 년 동안 거기에 계속 기술을 쌓아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업화를 해버리게끔 되면 아무나 못 들어가죠,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 제일 좋은 부분, 든든한 진입 장벽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창업사관학교에 많은 이제 입교생들을 봤습니다만, 이 친구가 제일 좋은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들었습니다. 내년에 창업할 계획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꼭 한번 이용해 보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유망 예비 창업자 사전 지원 보증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템 제한 같은 건 없어요. 아이템 제한 같은 건 없고,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3천만 원 이내까지, 그리고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5천만 원 받으시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지식재산권 사업화를 준비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만 원까지 나게끔 되겠고, 그 외에 일반 업종들, 뭐 요식업이나 다른 어떠한 그 일반 업종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3천만 원 정도까지 받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받으시기 전에 요거 컨설팅하고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2년 이내에 사업화 가능한 특허권, 실용신앙권 같은 게 있어야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특허권, 실용신앙권, IP라 그러죠? IP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설명드려 봤는데요. 내년에 창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창업자는 물론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자꾸자꾸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